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선 공사가 마무리되어 시운전 등을 거쳐 내년 6월 개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8일 인천투데이 취재 결과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인천 1호선 공사를 마무리하고 도시철도건설본부와 인천교통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해 사전 점검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양역부터 검단 신도시를 잇는 인천 1호선 검단 연장선은 총 길이 약 6.8km입니다. 정부와 인천시가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비 7,277억 원을 투입해 역사 세계를 건설합니다.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지난 7월부터 TF팀을 구성해 실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점검했으며 공정별 시험을 10월까지 완료했습니다. 인천시는 오는 18일부터 열차를 투입해 철도 종합 시험 운행과 사전 점검을 함께 시행하며 이를 올해 말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시설물 검증을 거쳐 4월과 5월 혼잡률 150%를 전제로 하는 영업시운전 절차를 진행한 후 인천 1호선 검단 연장선을 2025년 6월에 개통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는 현재는 사전 점검 계획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는 사전 점검 단계라며 18일부터 철도 종합시험 운행 시행 지침에 따라 철도 종합시험 운행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철도 종합시험 운행 후 시설물 검증을 거쳐 4, 5월 영업시운전을 거쳐 최종 2025년 6월 개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인천은 인구 300명을 넘어선 대도시이자 인천국제공항과 국제인천항 등을 보유한 관문도시이며 경제 규모도 커져 한국 제2도시로 성장 중입니다.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지역소득을 보면 2022년 인천주의 RDP는 2021년보다 5조 8천억 원 증가한 104조 5천억 원으로 국내 특, 광역시 8개 중 서울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천은 서인부대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며 명실상부 한국 제2의 도시로 성장 중인 상황입니다. 이렇듯 다양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도시 인천이지만 명성에 적합하지 않게 해사법원과 고등법원은 전무합니다. 이에 인천에서는 진정한 한국 제2의 도시이자 한국 관문도시 인천이 되기 위해 해사법원과 고등법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인천 인구는 지난 1월 국내 특별 광역시 7개 중 서울,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주민등록 인구 300만 명을 돌파하며 부산을 이은 제2관격시가 됐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관격시임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은 전무합니다. 이에 더해 현재 인천지방법원은 현재 인천뿐만 아니라 김포와 부천 사건까지 관할하고 있어 관할 인구는 인구 400만 명이 넘습니다. 이를 두고 이단비 인천시의원은 인천은 국내 두 번째로 큰 관격시임에도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와 같이 별도의 고등법원이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천지방법원은 김포와 부천을 포함해 수많은 사건을 관할한다. 인천뿐만 아니라 해당 도시들까지 아우를 수 있는 인천고등법원 유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고등법원이 유치될 경우 서울고등법원에 몰려있는 사건 적체와 재판 지연 역시 해소될 수 있는 점도 인천고등법원 설치 당위성을 부여합니다. 인천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인류공항인 인천공항과 서해안 물류 허브를 담당하는 인천항, 그리고 해상 치안을 담당하는 차관급 중앙 내가 행정기관인 해양경찰청을 보유 중입니다. 이러한 해양 인프라는 인천이 해사 전문법원 설치 최적지라는 당위성을 부여합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공항과 항만 간 연계가 용이합니다. 글로벌 물류 체인에서 해상 운송과 항공 운송의 연계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은 인천공항과 인천항 인프라를 활용해 해상 항공 복합 운송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천의 공항과 항만이 밀집한 지역에 해사 전문법원을 설치하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양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 역시 큰 이점입니다. 실제로 영국 런던 해사법원, 홍콩 해사사건 전문법원,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은 각각 런던 히드로 공항, 홍콩 국제공항,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과 지리적으로 근접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천에는 해양경찰청이 있어 해양경찰이 초동조사를 맡게 돼 해양사고 처리에 용이합니다. 또한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시아 태평양 지역사무소 등 국제기구가 인천 송도에 위치해 있는데 이 점 역시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치 시 강점으로 꼽힙니다. 강동준 인천연구원 교통물류부 박사는 인천 해사전문법원이 인천에 설치될 경우 국제기구와 연계로 실무 실효성이 클 수 있으며 향후 인천이 해양, 해사 관련 국제기구를 유치할 경우 국내외 기구 간 유기적 협력 관계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인천 서창과 경기 김포를 잇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일부 구간 요금 협상 난항으로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8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인천시 교통국을 상대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인수 인천시 교통국장은 올해 안에 요금 협상이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인교 의원은 서창 김포 고속도로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의 요금 협상 난항으로 착공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 국장은 일부 금액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안다. 올해 안에 요금 협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안다. 다만 내년 착공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20년 국토부가 HDC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며 시작됐습니다. 서창 분기점과 장수나들목 등 인천 대표 정체 구간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종점인 남동구 서창 문해미로에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김포요금소까지 연결하는 18.27km 규모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사업비는 9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고속도로가 완공되더라도 서창에서 김포를 향하는 구간에서 김포요금소 전방 860m 지점에서 제1회 곽순환선과 연결돼 공용하게 됩니다. 민자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한국도로공사 운영 구간과 겹치며 이 구간의 통행료 징수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이 발목 잡혔습니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인천을 방문해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 해당 문제가 거론됐고 윤 대통령이 2026년 착공 의사를 밝혔지만 여전히 협상이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의원은 올해 안에 협의가 마무리된다고 하니 다행이라면서도 이곳은 외부에서 인천으로 들어오는 중요한 축 중 하나인데 상습 정체로 많은 인천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빨리 추진될 수 있게 집행부가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GTX-B 수인 분당선 청하격 정차를 위한 협상이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1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는 GTX-B 수인 분당선 추가역 정차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는 추가 협의와 검증을 거쳐 내년 상반기께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GTX-B는 인천 대입구에서 시작해 인천시청, 부평, 부천종합운동장,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 청량리, 왕십리, 상봉, 별내, 왕숙, 평내, 호평을 거쳐 마석까지 이어지도록 설계됐습니다. 현재 GTX-B는 인천 대입구역과 인천시청역 사이에서 수인분당선과 교차하는데도 수인분당선에 정차하지 않습니다. 또한 GTX-B 인천 대입구역에서 인천시청역까지 역간거리는 10km 정도입니다. 이런 이유를 근거로 연수구 원도심 주민들은 GTX-B의 수인분당선 추가 정차를 요구하고 있고 인천시는 이를 추진 중입니다. 인천시는 GTX-B 추가역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지난해 3월부터 진행했으며 지난 9월 대부분 용역을 마무리했습니다. 현재 시는 국토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보완 요청에 따라 타당성 조사 용역을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국토부 타당성 조사 용역 검증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내 국토부와 민간 사업자와 협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시 철도과 관계자는 경제적 타당성은 나온 상황이라며 좀 더 세부적으로 챙겨봐야 할 부분이 있어 다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증을 거쳐 국가철도공단, 코레일, 국토부 등 관계기관 협의 후 내년 상반기 중 민간 사업자, 국토부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인천 앞바다에서 해상풍력 발전사업 총 12개가 발전 허가를 받거나 계측기 설치를 완료해 7,000메가와트 규모로 개발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용량은 인천 영흥 화력발전소를 능가하는 수치입니다. 인천 지역의 에너지 자립과 전환을 위해 해상풍력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특별법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은 인천 지역 해상풍력 현황과 과제를 담은 정책보고서 해상풍력 계획 입지 필요성과 향후 과제 인천시 사례 중심을 발간하며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허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 해상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 사업은 현재까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곳이 5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어 발전사업 허가 신청 3곳과 계측기 설치 완료 4곳 등 총 12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총 6,999메가와트에 이르는 이 용량은 인천 영흥 화력 발전소를 능가하며 인천 지역의 에너지 전환의 기반이 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발전사업차에는 C&I 레저산업, 한국남동발전, 오스테드 코리아 등 3개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전사업 허가 신청은 OW사가 3곳, 계측기 설치는 SH에너지, 이도윈드파워, C윈드 R&D, RWE 등 4개사가 완료했습니다. 덴마크 오스테드는 지난해 11월 허가를 받아 1,608메가와트 규모의 발전 용량을 계획 중이며 이는 국내 단일 단지 중 최대 규모입니다. 스페인의 OW는 400메가와트급 3개 단지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독일 RWE는 2,000메가와트 규모의 목표로 지난 9월 30일 공유수면 허가를 취득했습니다. 이외에도 중부발전, 주 인천그린풍력, 주 한국 KS파워, 주 탑솔라 등 업체가 풍황계측기 설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천은 서울, 경기 등 주요 전력 수요처와 가까워 송전 효율이 높고 항만 인프라와 교통이 발달해 해상풍력 개발에 필요한 고급 인력과 물자 조달이 용이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인천시는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을 예고하며 민간과 외국계 기업들에 이어 공공부문에서도 해상풍력 확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해역은 북한과의 해상 경계를 접하고 있어 군사적 협의와 어민 수용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군사훈련구역 외 해역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았으나 일부 단지의 사전 전파 영향 보고서에는 다수의 사업이 군부대 레이더 영향권에 있어 협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허 의원은 해상풍력 사업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매몰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시로 사업을 점검하고 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며 종합적인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허종식 의원은 지난 9월 해상풍력 발전의 적합 입지를 정부가 발굴하고 지자체에 협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해상풍력 계획 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은 해상 공간을 어업, 군사활동, 해상교통 등과 조화롭게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했습니다. 허 의원은 해상풍력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려면 계획 입지를 발굴해 분양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체계적인 마스터 플랜과 성공 사례의 발굴을 확산시키는 게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경인고속도로는 인천 근대화와 발전을 이끈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1968년 문을 연 경인고속도로는 대한민국 최초 고속도로로 수도권 서부 지역 산업화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 성장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경인고속도로의 한계도 드러났습니다. 도심을 관통하는 경인고속도로는 소음 진동 문제로 만성적인 시민 불편을 초래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인천 지역 내에서는 경인고속도로를 현재 도시 실정에 맞춰 지하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대 혁신 전략 중 하나는 공간 혁신, 철도도로 지하화를 통한 도시, 공간 재구조화입니다. 고속도로 정체 문제 개선을 위해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합니다. 특히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는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을 추진합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청라일동에서 신월나들목까지 15km 구간의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나 경제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 구간은 19.3km였으나 경제성 제고를 위해 15km로 축소됐습니다. 쟁점은 정부의 예타 수행 총괄 지침 적용 여부입니다. 2022년 12월 개정된 새 지침은 통행 쾌적성과 신뢰성 향상, 혼잡 비용 감소 등 3개 편익 항목이 추가됐으나 경인고속도로 사업은 이전 지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2027년까지 착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야가 모두 공약한 사업인 만큼 예타 통과를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김인수 인천시 교통국장은 이번 지하화 사업들은 서부 수도권 지역의 공간 구조를 혁신적으로 재편하고 주민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단순한 교통 인프라 개선을 넘어 도시 재생의 새로운 기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역시 지하화 이후 상부도로를 일반 도로로 전환해 시민들의 생활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지상부의 차로 수를 줄이고 보행자 중심의 친환경 도로로 재구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속도로로 인한 지역 단절 현상을 해소하고 주변 지역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넘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예타 통과라는 난관을 풀어야 합니다. 이는 사업 계획이 변경돼 새로운 예타 지침을 적용하면 해결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특히 통행 신뢰성 향상 등 새로 추가된 편익이 BC 값의 0.1 이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 지침 적용 여부가 사업 추진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핵심 과제에 대해 추진되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특히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예타 통과를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인천시가 신청사와 루원복합청사 건립, 공영주차장 조성 등 대규모 공공시설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12일 행정국 기자 브리핑을 통해 인천시 신청사와 루원복합청사,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조성과 인천통합보훈회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인천시청 운동장 부지에 들어서는 신청사는 2,848억 원을 들여 연면적 8만 417제곱미터, 지하 4층에서 지상 15층 규모로 지어집니다. 2025년 3월 착공해 2028년 11월 준공 예정이며 인천시는 신청사 건립으로 분산된 행정 업무를 한 곳에 모으고 시민 문화, 복지, 소통 공간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루원시티에 짓는 복합청사는 연면적 4만 7,423제곱미터,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 규모입니다. 인천도시공사와 인천환경공단, 인천시설관리공단, 미추홀콜센터, 서부수도사업소, 아동복지관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률 74%로 13층 골조 공사를 마치고 마감 공사 중이며 2025년 5월 개청할 예정입니다. 9월 업무지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인천애뜰 공영주차장은 359억 원을 투입해 지하 3층, 연면적 25,760제곱미터 규모로 지어 차량 635대를 수용하게 됩니다. 지난 10월 착공해 20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간석동에는 2,620억 원을 들여 연면적 3,971제곱미터, 지상 4층 규모의 통합보훈회관을 건립합니다.
2025년 3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같은 해 6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유용수 인천시 행정국장은 신청사 착공으로 인한 시민주차 불편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직원들은 대체 주차장과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할 것이라며 공공청사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서울시가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에 도전하면서 잠실 종합운동장과 인천국제공항을 잇는 GTX-DY자 노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GTX-Y자와 GTX-E 노선을 2035년 개통을 목표로 대통령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도 인천국제공항과 잠실 종합운동장을 잇는 GTX-Y자 노선의 필요성이 강조되지만 관건은 경제적 타당성 확보입니다. GTX-D 노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으로 영종도에서 출발해 서구 청라와 가정지구를 거쳐 김포에서 출발해 검단, 계양에서 오는 노선과 만나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광명시흥, 가산, 신림을 거쳐 서울 중심부인 사당과 강남 삼성까지 연결됩니다. 이어 삼성역에서 Y자로 분기해 잠실, 강동, 교산, 팔당과 수서, 모란, 경기 광주, 이천, 부발, 여주, 원주 방면으로 운행하는 노선입니다. 국토부는 지자체 의견을 반영해 내년에 발표될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에 이 노선을 반영하기 위해 검토 중입니다.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은 10년 단위 계획으로 국토부가 5년마다 발표하는 국가 최상위 철도 계획입니다. 예정대로라면 2025년 6, 7월에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이 발표될 전망입니다. 관건은 경제적 타당성입니다. 서울 2호선 청라 연장선과 계양 TB 연장 노선, 서울 5호선 검단과 김포 연장선과 방향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서울 2호선 청라 연장선은 홍대 입구역부터 경기도 고양시, 서울시 강서구와 양천구, 경기도 부천 대장신도시를 연결하는 노선인 대장 홍대선을 다시 계양과 서구 청라로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인천시는 이 노선을 부천 대장에서 계양 테크노밸리를 거쳐 박촌이나 계양으로 연결하는 노선 역시 검토 중입니다. 서울 방화에서 인천 서구 검단을 거쳐 경기 김포를 연결하는 서울 5호선은 지난 8월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GTX-D자가 지나는 청라, 가정, 작전, 대장 구간은 서울 2호선 청라 연장선과 겹치고 김포, 검단, 계양 구간은 서울 5호선 검단, 김포 연장선과 서울 2호선 계양 TB 연결선과 겹치게 됩니다. 철도 사업은 착공 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이를 넘어야 본격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철도 사업이 비슷한 방향으로 설계될 경우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안은 서울 2, 5호선 노선을 포기하거나 예타를 면제하거나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서울 2호선 청라 연장과 서울 5호선 검단, 김포 연장은 주민 요구가 높아 포기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거나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과 민주당 유동수, 이재명, 김교흥, 이용우 국회의원은 GTX-D 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공약했습니다. 국토부가 GTX-DY자를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에 반영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닐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민간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GTX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등 건설사와 설계사 등 기업 20개사가 참석했습니다. 이미 지난 3월 착공한 GTX-B 노선 역시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 중인 만큼 GTX-D와 이 노선 역시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한국형 항공위성 서비스의 두 번째 위성 무궁화 6A호 발사에 성공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카스는 기존 15m에서 33m 수준이었던 GPS 위성 오차를 1m에서 1.6m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줄여 정밀하고 신뢰성 높은 위치 정보를 국제 표준으로 제공하는 한국형 위성 항법 정보 시스템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5번째로 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카스는 기준국 7개소, 통합운영국 2개소, 위성통신국 2개소, 정지궤도위성 2기로 운영됩니다. 지난 2022년 6월 발사한 1호기는 지난해 12월부터 단일 위성으로 국내 곳곳에 항공용 정밀 위치 정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2호기는 미국 스페이스 X사의 위성 발사체 펠컨 9에 실려 미국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됐습니다. 2호기는 한반도의 1호기보다 근접한 정지 궤도에 안착했으며 2025년 7월부터 항공용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전 국토에 정밀한 위치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카스 도입으로 연간 항공기 연료 절감 53억 원, 항공기 지연과 결항 감소 172억 원, 항공기 사고 감소 12억 원, 탄소 배출량 절감 3억 원 등 항공 분야에서 연간 240억 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도심 항공교통과 자율주행차의 경우 카스가 제공하는 정밀 위치 정보를 활용해 비행 경로와 주행 경로 설정이 정확해지고 장애물 회피 등의 기능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카스 항공용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위성산업 선진국들과 같이 위성을 활용하는 정밀 위치 정보 서비스 고도화와 핵심 기술 국산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다양한 미래 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올해 말로 예정된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 사업 완료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향후 꾸준히 늘어날 항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단계 확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국제공항 건설 사업이 구체화되면서 인천공항 여객 수요에 미칠 영향을 명확히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아울러 1인당 국민소득이 일정 정도에 도달하면 항공 수요 증가에 한계가 있다는 선행 연구들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12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정리하면 국토부는 내년 말까지 예정된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 연구에 인천공항 5단계 건설 사업 구상을 담을 예정입니다. 인천공항 5단계 건설 사업은 제3 여객터미널과 제5 활주로를 건설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완료될 경우 여객 1억 3천만 명을 처리할 수 있으며 스마트 여객 처리 기반까지 갖추면 1억 6천만 명 이상 수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아울러 화물터미널 14만 8천 제곱미터를 확충해 연간 화물 처리 물동량은 1,000만 톤까지 끌어올리게 됩니다. 지난 10월 22일 열린 인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 5단계 건설 사업 필요성을 묻는 김도읍 의원 질문에 이학재 사장은 4단계 사업 완료 후 2033년이면 연간 여객 1억 600만 명으로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며 5단계 확장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5단계 건설 사업 구상을 담는 게 목표입니다. 관건은 인천공항이 실제로 4단계 사업 완료 이후 수용 가능한 1억 600만 명 이상으로 여객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올해 인천공항 여객 실적은 코로나19 이후 지난해부터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며 역대 최대 실적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3분기 누적 국제선 여객 수는 총 5,220만 명으로 지난 2018년 같은 기간 대비 98%까지 회복했습니다. 여기에 인천공항의 최대 항공시장으로 2019년 대비 회복률이 75%에 머무른 중국 노선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더욱 큽니다. 또한 향후 영종, 청라, 제3 연륙교와 영종, 신도 서해평화도로, 제2공항철도와 GTX-DY자 노선, 백령공항 등 인천공항을 잇는 주요 교통인프라 조성도 예정돼 있어 여객 수요 창출을 위한 환경은 나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경기도가 후보지를 3곳으로 압축한 경기국제공항이 들어설 경우 여객 수요가 분산될 가능성이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2035년 개항 시 최소 여객 수요가 1,247만 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국제공항은 지역 주민 반대와 수도권 공역 중첩 등의 문제로 아직 사업 추진이 불투명합니다. 환경 파괴와 소음 문제뿐만 아니라 휴전선이 가까워 이미 포화 상태인 인천, 김포공항의 공역을 나누어 쓰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그럼에도 경기도는 경기국제공항 건설 계획을 제7차 공항 개발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인천공항 허브화 전략으로 불리는 정부의 원포트 항공 정책을 변화시켜야 가능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치 능력에 따라 인천공항 5단계 추진 여부도 가늠하게 됩니다. 경기국제공항 건설이 무산되더라도 지속해서 여객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지도 따져볼 문제입니다. 국제공항협의회는 2025년부터 2042년까지 세계 항공시장 수요가 연평균 4.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이미 35,567달러로 상위권에 오른 한국에도 똑같이 보장되리란 법은 없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14년 해외 학술지 관광영우연보에 실린 항공여행의 소득 탄력성 메타 분석 논문은 고소득 국가에서 소득 증가에 따른 항공 수요의 증가율이 낮아지는 패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9년 한국항공운항학 회지에 실린 경제환경 변화와 항공 여객 수요 간의 관계 분석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논문을 보면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초과하는 시점부터 항공 수요 증가율이 둔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 관찰됩니다. 이 같은 사례는 고소득 국가로 진입한 한국이 소득 증가에 따른 항공 수요의 급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향후 인천공항 여객 수요, 예상치와 5단계 건설 사업 시행 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인천공항 여객 수요 창출은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는 외국과 추진하는 항공 자유화, 오픈스카이와 비자 면제 협정 등이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항공 자유화정 체결 국가를 기존 50개에서 중국, 인도네시아, 유럽 등 70개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여기에 향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시 러시아 직항 노선이 복원될 경우도 여객 수요 증가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인천 송도국제도시 롯데몰이 실제 공사에 들어갑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송도 롯데몰이 지난 9월 12일 열린 제15차 경관심의위원회에서 경관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기반 공사에 사용할 말뚝을 제작 중이며 11월 말 실제 기반 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송도 롯데몰은 롯데가 연수구 송도동 8-1일원에 대지 면적 5만 1,165제곱미터, 연면적 28만 5,249제곱미터에 지하 4층, 지상 26층 규모의 쇼핑몰과 리조트를 짓는 사업으로 2026년 말 완공이 목표입니다. 롯데그룹은 2010년 연수구 송도동 8-1번지 1원 8만 4,500제곱미터를 송도국제도시개발 유한회사로부터 매입했습니다. 롯데 송도 쇼핑타운은 당초 백화점, 아이스링크, 호텔, 극장, 쇼핑몰 등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쇼핑몰을 2016년까지 준공하기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후 2019년 7월 백화점을 제외하고 호텔과 영화관을 포함한 지상 21층 규모 송도 롯데몰을 2022년 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해 인천경제청의 건축 허가를 다시 받았습니다. 주민과 정치권의 강한 비판에 2021년 11월 송도 롯데몰 변경 건축 계획안 설명회를 열고 사업 시기를 2021년 착공, 2025년 중공으로 조정했습니다. 롯데쇼핑은 해외 건축가 디자인을 반영해 호텔을 도시명 럭셔리 리조트로 변경했고 쇼핑몰은 프리미엄관과 스트리트몰 콘셉트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정보다 1년 정도 준공이 지연돼 2026년 말 준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롯데는 기초지반 건립에 필요한 말뚝을 제작 중이며
본격적인 롯데몰 실착공은 오는 11월 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현재 파일 기초 공사에 필요한 기자재를 생산 중이라며 오는 11월에 파일 기초 공사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 일본, 타이완 등 우호국을 상대로 보호무역 조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환율 관찰 대상국 재지정과 전기차 보조금 폐지가 그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매체 로이터 통신은 14일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전기차 세액 공제 최대 7,500달러를 없애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 공제는 소비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해 전기차 수요를 촉진하며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목표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전기차 보조금 폐지가 논의되면서 현대자동차와 배터리 업계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은 IRA 보조금을 받기 위해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왔습니다. 현대차는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건설 중이며 LG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등도 배터리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정부 효율부 장관으로 임명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보조금 폐지를 지지했습니다. 머스크 CEO는 이 같은 조치가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를 비롯한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쟁사들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같은 날 미 재무부는 한국을 1년 만에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이외에도 중국, 일본, 타이완,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등이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됐습니다. 대미 무역 흑자 150억 달러 이상, GDP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 그리고 12개월 중 8개월 동안 GDP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 3가지 기준 중 2가지를 충족할 경우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돼 미국 정부의 감시를 받게 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으로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 산업뿐만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 동안 중국과 무역 갈등을 일으켰으며 2기 행정부에서도 이를 재현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대중국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의 협력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이 최대 교역국 중 하나인 한국으로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일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으로 예상되는 강경한 대외 정책과 보호무역주의는 한국의 안미경중 전략을 어렵게 만들고 안보와 경제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강요하는 딜레마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